안녕하십니까? 지식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정말 나의 것인지, 세상이 정해놓은 길, 부모님이 기대하는 모습,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진짜 나는 누구인지 잊어버린 것 같은 기분 말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어릴 적부터 정해진 틀 안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자라납니다. 좋은 대학, 안정된 직장, 성공적인 삶이라는 거대한 목표 아래 우리는 종종 자신의 고유한 색깔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감성적인 아이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을 듣고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는 뜬구름 잡지 말라는 핀잔을 들으며 자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회가 바라는 모습으로 조금씩 깎이고 다듬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이 생각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사람을 소유한다. 정신분석학의 거장 칼 융의 말입니다. 이 말처럼 어쩌면 우리는 평생을 스스로 깨닫지도 못한 채 특정 생각의 틀, 즉 특정 성격 유형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칼 융은 모든 인간이 근본적으로 4가지 심리 기능 중 하나를 우세하게 사용한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차가운 논리와 구조로 세상을 이해하는 사고형. 둘째, 가치와 관계, 의미를 통해 삶을 살아가는 감정형. 셋째, 오감을 통해 얻는 구체적인 사실과 현실에 집중하는 감각형. 그리고 넷째, 숨겨진 연관성과 미래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직관형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어떤 유형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잠깐, 너무 쉽게 단정하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평생을 자신의 진짜 모습이 아닌 사회가 주입한 다른 유형의 가면을 쓴 채 살아왔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성격 유형을 알아보는 것을 넘어 당신의 무의식 깊은 곳에 숨겨진 진짜 자신을 마주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마음을 지배해온 보이지 않는 힘의 정체를 찾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본격적인 4가지 기능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리의 정신 에너지가 흐르는 방향을 결정하는 2가지 근본적인 태도에 대해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내향성과 외향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향적인 사람은 수줍고 소심하며 외향적인 사람은 시끄럽고 사교적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는 칼 융의 본래 의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융에게 있어 내향과 외향은 사교성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의 방향 문제입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자신의 내면 세계, 즉 생각과 성찰을 통해 에너지를 얻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재충전하며 깊이 있는 사고를 즐깁니다. 이들은 충분히 자신감 넘칠 수 있지만 그 힘의 원천이 내부에 있을 뿐입니다. 반면 외향적인 사람은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 즉 사회적 교류와 외부의 자극을 통해 에너지를 얻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활력을 얻습니다. 어느 한쪽이 더 우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는 세상을 경험하는 2가지 다른 방식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2가지 태도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4가지 핵심 기능, 즉 사고, 감정, 감각, 직관과 결합하여 우리 각자의 고유한 성격 유형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4가지 기능이 내향과 외향이라는 2가지 태도와 만나 어떻게 8가지의 구체적인 심리 유형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신을 분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어떤 패턴에 의해 움직여왔는지 깨닫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외향적 사고형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효율성과 질서를 만드는 건축가와 같습니다. 모든 것을 논리적인 시스템에 따라 작동시키려 하며
측정 가능한 결과와 객관적인 사실을 중시합니다. 이들의 결정은 감정보다는 데이터와 검증된 방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효율성을 향한 강한 열망은 때때로 감정을 인간 경험의 필수 요소가 아닌 방해물로 여기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뛰어나지만 그 시스템이 초래하는 인간적인 대가를 간과하는 약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향적 사고형입니다. 이들은 외부 세계의 규칙을 적용하기보다 그 규칙 자체를 해체하고 분석하는 철학자와 같습니다. 모든 가정을 의심하고 파고들어 가장 순수한 진리만을 남기려 합니다. 이들은 외부 세계를 조직하는 것보다 자신의 내적 지식 체계를 정교하게 다듬는 데 더 집중합니다. 하나의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 몇 시간이고 생각에 잠길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탁월하지만 자신의 깊은 통찰을 현실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세상과 단절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외향적 감정형입니다. 이들은 관계의 조화와 정서적 균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외교관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눈치채기 전에 분위기의 미묘한 변화를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사회적 기대에 쉽게 적응하며 타인이 존중받고 이해받는다고 느끼게 만드는 말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깊은 공감 능력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타인의 감정에 너무 깊이 몰입한 나머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필요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감성 지능이 중요한 환경에서는 빛을 발하지만 차가운 논리만을 요구하는 환경에서는 자신의 강점을 잃어버린 듯한 무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내향적 감정형입니다. 이들은 외부의 인정이 아닌 내면의 도덕적 나침반에 따라 삶을 항해합니다.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것보다 자신의 깊은 신념에 따라 옳다고 느끼는 것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외향적 감정형이 세상에 자신을 맞춘다면 내향적 감정형은 자신의 내적 신념을 배신하기를 거부하며 굳건히 자리를 지킵니다. 이들은 개인적인 진실의 뿌리를 둔 예술, 사상, 철학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 깊은 감정은 때로 그들을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이 주변과 너무 다를 경우 세상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며 표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외향적 감각형입니다. 이들은 현실에 단단히 발을 딛고 있는 행동가들입니다. 삶에 대해 이론을 세우기보다 온몸으로 경험합니다. 모든 색깔, 질감, 맛, 소리를 고화질로 흡수합니다. 순간적인 반응 능력이 강점이 되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에 대한 강한 집중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의 스릴을 조차 끊임없이 움직이며 자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성찰할 시간을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내향적 감각형입니다. 이들은 개인적인 기억과 과거의 경험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역사가와 같습니다. 익숙하고 검증되었으며 시간의 시험을 견뎌낸 것들에 의존합니다. 이들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이 간과하는 세부 사항들을 기억해내는 거대한 기록 보관소처럼 작동합니다. 전통과 구조, 알려진 것들 속에서 안정감을 찾습니다. 이들의 신뢰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만 변화에 저항하며 주변 세상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과거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외향적 직관형입니다. 이들은 현재가 아닌 가능성 속에서 살아가는 비전가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를 볼 때 이들은 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솟아나며 탐험과 발명, 새로운 연결고리를 발견하는 것에서 희열을 느낍니다.
지칠 줄 모르는 호기심으로 하나의 개념에서 다른 개념으로 넘나들며 항상 지평선 너머의 무언가를 찾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에너지는 혼란스러울 수 있으며 새로운 아이디어가 그들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 때 미완성된 프로젝트를 남겨두기도 합니다. 이들의 과제는 자신의 비전을 현실에 뿌리내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8번째, 내향적 직관형입니다. 이들의 정신은 조용하지만 강렬하고 깊은 통찰력을 지닌 서서히 타오르는 불꽃과 같습니다. 이들은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깨달음의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깨달음은 오랫동안 무의식적으로 패턴을 처리한 결과물입니다. 이들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만 보지 않고 세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감지합니다. 이들의 통찰력은 마치 미래를 예언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고 과정은 너무나 내면적이어서 어떻게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다른 사람들을 경외감에 빠뜨리거나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 8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가 바로 당신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신은 단 하나의 기능으로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연, 조연, 그리고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엑스트라까지 존재합니다. 칼 융은 우리 각자에게 가장 자연스럽게 의존하는 주기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당신의 정신세계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며 당신을 가장 당신답게 느끼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주인공 혼자서 이야기를 이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주기능을 보완하며 균형과 깊이를 더하는 부기능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주인공을 돕는 현명한 조력자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주기능이 사고인 사람은 감정을 부기능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논리만으로는 부족할 때 감정과의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배경에서 가끔씩만 모습을 드러내는 3차 기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기능을 활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영향력을 거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의식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열등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장 이해하지 못하고 통제하기 어려우며 스트레스를 받을 때 예측 불가능하게 튀어나오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열등 기능이야말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논리적인 사고형 인간에게 열등 기능은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상황에 처하면 어쩔 줄 몰라 하며 압도당합니다. 반대로 현실적인 감각형 인간에게 열등 기능은 직관일 수 있어 추상적인 아이디어나 장기적인 비전을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많은 좌절과 어려움은 바로 이 열등 기능을 포함한 우리가 소홀히 해온 정신의 다른 부분들로부터 비롯됩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융의 이 말처럼 우리는 자신의 약점을 외면함으로써 오히려 그 약점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진정한 성장은 자신의 강점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더라도 자신의 약한 기능들을 의식적으로 개발하고 통합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감정이 앞서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통해 더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고, 논리적인 사람은 감정적으로 솔직해지는 연습을 통해 더 깊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개성화, 즉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MBTI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네 글자의 코드로 정의하고 이해하려 합니다.
물론 MBTI는 융의 이론에서 영감을 받은 유용한 도구이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융은 결코 성격을 고정불변의 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격이 평생에 걸쳐 발전하고 통합되는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은 INTJ나 ESFP라는 상자 안에 갇힌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모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끊임없이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회가 우리에게 붙여준 이름표나 우리가 스스로 믿고 싶어하는 모습 뒤에 숨겨진 무의식의 영역까지 탐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애써 외면해온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억압하고 부정하고 부인해온 자신의 모든 어두운 측면들, 즉 분노, 질투, 이기심, 나약함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분노를 억누르고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약한 모습을 감춥니다. 하지만 그렇게 거부된 부분들은 사라지지 않고 무의식에 가라앉아 예기치 않은 순간의 분노 폭발이나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 우리 삶을 방해합니다. 융은 이 그림자를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온전한 자아를 찾기 위한 열쇠로 보았습니다.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의식의 세계로 끌어올려 통합할 때 우리는 비로소 분열되지 않은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 누구입니까?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이나 가면 뒤에 있는 진짜 당신은 어떤 모습입니까? 진정한 성장은 새로운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있던 자기 자신을 하나로 통합하여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에 걸친 특권은 바로 진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점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사회의 기대에 맞춰 살고 자신의 본능을 억압하며 삶을 지배하는 더 깊은 힘을 외면합니다. 하지만 개성화의 여정은 철학자나 심리학자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길이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그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끝이 없는 과정입니다. 이 탐험의 여정을 계속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혜의 빛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 깊은 지식의 숲으로 나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어떤 새로운 측면을